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구어TV 이동헌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매일사설 2 시간입니다.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변이 새벽 벽도인 3일 발생했다. 참변은 놀라운 엄청난 사고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 벽두라는 말은 세제,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루 7명씩 산재라는 말은 산업재해인데요. 산업재해인데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꼭 공장만이 아니라 직장인이 직장 관련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목숨을 잃는 산재 1위.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국가를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OECD 32개국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그 부끄러운 1위가 됐네요.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7명씩 곱하기 365일을 하면 2555명의 노동자들이, 우리 이웃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죠. 이거는 많죠. 너무 많은 일이죠. 네. 비극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내버려 둘 것인지, 탄식,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안타깝다. 사업주는 보통 우리가 사장님, 회장님 등을 말합니다. 등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수차례 다짐했으나 지금은 1월이잖아요. 늦었죠. 경영계의 반발로 여전히 진통 중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실효성 있는 효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원청 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와 탐욕스러운 이윤 경쟁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대전환점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은 대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위험한 작업은 소위 파견업체라고 하는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여기와 계약을 맺어 여기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우리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파견업체나 하청업체에 시켜서 이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위험한 일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킨다. 돈 얼마 주고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윤 경쟁. 그래서 공장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윤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무리를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망하기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윤 경쟁을 하면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더 많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대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주장이 되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안전수칙 무시 등 고질적인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죠.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되는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 씨가 생명을 잃은 고철 압착 설비의 바닥 스크랩 제거 작업은 현대차의 허가가 필요한 A등급 위험 작업이다. 이제 고위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죠.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 사내 하청 지회는 작업 수칙상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한 명이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만 빨리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인데도 비정규직인 김 씨가 혼자서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또 협력업체가 사고 전날 작업을 끝냈는데도 현대차가 중역의 공장, 무슨 뭐 이사라든가 뭐 상무 이런 분들이죠. 공장 방문하면 또 청소를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사고 발생 50여 분 전 갑자기 이렇게 청소를 또 해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주장이니까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원청의 뜻을 거부하기 힘든 하청업체가 어제 했는데요? 또 해요? 하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제 대기업의 일을 따내지 못하면 하청업체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청이 갑이라면 하청은 을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일 또 시키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 어렵죠. 무리하게 제작업을 한 것이 사고로 직결됐을 바로 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4일로 예정된 새 전기차 모델의 생산 재개를 위해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소 작업 중에 압착 설비가 계속 작동한 이유, 청소 작업 중에는 이 위험한 설비가 작동하면 안 돼요. 또 안전 패스 설치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엇갈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깊은 애도와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번 사고는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이윤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의역 김군,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김군이 있습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씨, 어제 여러분이 읽었던 그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김미숙 씨죠.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때 이미 오래 전에 1년 전, 2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으면 충격을 받아서 뭔가 개선이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사설에서는 그런 근본 해결책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확실하게 마련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고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공동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의 절박성과 긴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면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 처벌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원청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있는 그 사용자들이, 사장님들이 좀 더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한 사람에도 덜 죽게끔 하는 것이 긴급성이 되겠죠. 정부는 지난해 말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처 의무를 지도록 한 조항에서 임대와 용역은 빼면 안 되는데 뺐단 말이죠. 고의적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고의적 과실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업체가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안 한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업체를 이 과실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껍데기만 남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빈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제대로 해야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처벌받겠구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맘먹을 텐데 그런 것이 삭제되었으니 빠지고 삭제되었으니 열심히 안 하겠지요. 어긋납니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8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주째 희생자 다 가족이 단식 농성 중인 상황을 중시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는 경제계를 말합니다. 말하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반대에 있는 들이죠. 우리 흔히 사장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경제계에서는 너무 지나친 과잉이라는 말은 지나친 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 이 사설에서는 재계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게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그런 이 법을 빨리 정확하게 이런 거 빼지 말고 삭제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기억해야 할 문장과 내용 선생님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필기해 봅시다. 하루 7명씩 365일이면 2555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청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 위험의 외주화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노동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사설 두 번째 시간 현대차 노동자 참변 중대재해법 지정 절박하다 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